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담이나 구비문학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방랑시인 김삿갓 제5화 김삿갓 법당에서 어느 중과 선비와의 언문풍월 대결이란 이야기로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절 법당에서 중과 선비가 대화하는 데 끼어든 김삿갓. 중과 선비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모양이 딱하다고 하는 말은 들은 중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김삿갓 보고 한마디 툭 던지는데요. 아니 뭐가 딱하단 말이오? 중이 험악한 대꾸를 하는데 그의 말에는 칼과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중, 기묘한 이야기라면 뒤편승방에서 나눌 일이지 어찌 부처님 앞에서 나눈단 말씀이요. 앉아 계셔도 구만리를 내다보시는 부처님이 두렵지 않고 한낱 지나가는 이 과객은 두렵단 말이오? 멋이? 선비와 중은 김삿갓의 말을 듣고서는 동시에 입을 딱 벌리며 기막혀 했죠. 말을 듣고 보니 이치에 닿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부처님은 못 속이는 법. 지금까지 부처님 앞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잘것없는 나그네 하나를 물리치려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던 겁니다. 선비는 이 낯선 과객의 말솜씨가 보통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꾀를 생각해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려운 글겨루기를 해서 창피를 주어 내쫓을 심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풍묘 과객을 자처하며 어설픈 글줄이나 읍조리며 밥술이나 얻어먹으려는 부류들을 많이 겪었지만 제대로 시에 한 수 읊는 놈은 본 바 없었기 때문이죠. 선비는 김삿갓도 그런 치들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짓기를 하여 뾰족한 코를 뭉개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선 상대방의 실력을 알아야 하겠기에 먼저 딴청을 피워보았죠. 보아하니 풍월계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 풍류를 아는 선비라면 내 톡톡히 선비 대접을 하려니와 그래 자신이 없다면 어서 저쪽 주방으로 가서 찬밥술이나 얻어먹고 가시구려. 김삿갓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겠죠. 천하의 김삿갓 앞에서 풍류를 논하다니 정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이었죠. 그래서 속으로는 뭐냐. 네 놈이 글줄이나 읽은 모양인데 어디 한번 혼똥을 싸보아라. 이렇게 선비를 비웃으면서도 표면으로는 정색을 하면서 점잖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거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 외다. 불초, 깊이 배운 바 없으나 일찍이 붙인 덕에 천자문을 읽어 하늘천 따지는 머릿속에 집어넣었고 어미덕에 업문줄이나 깨우쳤으니 하교하시면 가르침을 받겠소이다. 김삿갓의 이 같은 말에 중이나 선비는 눈살을 더욱 찌푸렸죠.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이건 은근한 도전이 아니던가? 좋소. 그럼 내가 먼저 오늘 부를 테니 즉시 답을 하시오. 선비는 어차피 내친 발길이라 돌릴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잠시 생각 끝에 입을 열었어요. 타. 그의 입에서 타란 말이 떨어졌습니다. 타라니, 이건 한문 풍월이요. 아니면 언문 풍월이요? 김삿갓은 눈을 반짝이며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 언문 풍월이지. 김삿갓을 싹 무시하는 말씨였습니다. 좋소이다. 그럼 내 답하리다. 사면 기둥 풀겠다. 또 타. 네 절 인심 고약 타. 타자가 떨어지기 무섭게 김삿갓이 내뱉으니 선비는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오자 다시 더 부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천하의 김삿갓을 물러보고 잘못 더 불렀다가는 무슨 욕이 나올지 모를 판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선비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가 다시 타하고 내뱉으면 지옥 가기 꼭 좋다. 하고 내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의 입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냥 있기가 안 됐던지 중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그깟 업문 풍월이야 어디 풍월 축에나 들 수 있겠소? 이번에는 진짜 풍월을 해봅시다. 당신이 냉큼 지어내지 못하면 썩력일 물러나시오. 중에 이 같은 말을 들은 김삿갓은 신명이 났죠. 허허, 그럼 지금까지는 가짜 풍월이었구려. 좋소이다. 진짜 풍월이 어떤 것인지 맛 좀 보여주시오. 내 맛보고 떨구면 이 자리에서 썩 나가리다. 허허, 이 사람 말도 많구먼. 중이 심히 못마땅한 듯 입맛을 척척 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건방진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궁리를 하다가 스스로 묘한 계책을 생각하였노라고 내심 감탄을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문과 언문을 공부했다 하니 내 운을 부르겠소. 김삿갓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역시 대사다운 말씀이십니다. 대사는 항시 공평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허, 당신은 말방아가 너무 심하오. 선비가 한마디 내쏘았습니다. 중이 입을 열어 운을 불렀는데요. 운은 언문에 기역자 니은자이고 글재는 산수로 하시오. 듣고 보니 공평지기는 하나 꽤 까다롭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떨어진 운이니 불러볼 수밖에 더 있겠소이까? 김삿갓은 끝까지 중의 말을 물어뜯으며 지체 없이 붓을 들어 종이에 일필위지로 글을 지어 놓았습니다. 수작은 저춘색벽이요. 운이옥척 도청산이라. 이 말은 폭포수는 절구공이가 되어 절벽을 찍고 구름은 옥으로 만든 자가 되어 청산을 가늠토다라는 의미죠. 자 어떻소까? 시제의 기역과 니은은 각각 끝자에 붙였소이다. 순간 중과 선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깜짝 놀라 김삿갓을 바라보며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아무리 헐뜯을래야 흠을 잡을 수 없는 명구였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김삿갓이 차림새와 딴파는 것을 알았는데요. 일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김삿갓을 예로서 정중히 맞을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어 쩔쩔매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은 그들의 심보를 환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설사 이들이 더불어 풍어를 더하자고 수작을 걸어오더라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침이라도 퇴퇴 뱉어주고 떠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서 글로라도 그들을 해롱하고 싶었던 거죠. 묵묵부답인 것을 보니 불초에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보구려. 내 한 수 더 읊어드리리다. 그러면서 김삿갓은 이어 글귀를 한자 더 써서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승수단단 한마랑이요. 유두 첨첨 좌구신이라. 성령 동령 동정하고 목략 흑초 락백주기로다. 이 말의 의미는 둥글둥글한 중에 대가리는 땀찬 말불알이요. 뾰족뾰족한 선비의 머리통 상투는 앉은 게 조시로다. 목소리는 구리방울을 구리솥에 굴리는 듯 요란스럽고 눈깔은 검은 후추알이 흰죽에 떨어진 듯 하도다. 정말 지독한 욕설이었죠. 처음에는 무슨 뜻이지 잘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던 중과 선비는 뒤늦게 자기들을 욕하는 그림을 알아차렸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 이런 죽일 놈을 보았나. 선비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김삿갓은 벌써 섬돌 아래 서 있었습니다. 여보, 선비님 눈을 부릅뜨니 정말 흰죽에 후추알 떨어진 것 같소이다. 허허허.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날리며 그 절을 나와버렸습니다. 김삿갓이 다시 산길을 걷는 그의 가슴은 냉수를 마신 것 같이 시원하였습니다. 중과 선비가 화가 치밀어 펄펄 뛰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뵈는 걸 상상하면서 산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또 제6화를 기대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